어느덧 막을 내린 2024 프로야구 시즌. 10개 구단 최다 매진이라는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켰지만 KBO에서 와일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4위가 5위에 업셋당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플레이오프 2차 결정전이 끝난 뒤 두산 팬들은 이승엽 나가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시즌은 끝났지만 팀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7번째로 들어갈 라커룸 바로 두산베어스입니다. 그동안에는 한 번도 4위 팀이 5위 팀에게 진 적이 없었거든요. 와일드카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업셋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4위 팀이 올라가고요. 심지어 무승부를 한 번만 기록해도 4위가 올라가게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위가 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두 번 모두 완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두산은 단순히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즌 내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전들의 라인업을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두산 팬들이 기억했던 전성기 멤버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선수들의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고요. 20대의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퓨처스 리그를 보더라도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 두산하면 화수분 야구라고 불렸거든요. 1군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문제는 화수분이 이제는 고갈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단순히 업셋을 당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도 두산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두산 팬들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의 가장 큰 약점은 선발 투수였습니다. 선발진에 믿을 만한 선수들이 없고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의 투수 운영은 중간계 투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이에요. 두산의 중간계 투진이 아주 좋습니다. 중간 마무리가 아주 뛰어난데 문제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점이거든요. 예전에 비슷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른바 킬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4명의 강력한 부원 투수진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혹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성기가 너무나 빨리 끝났거든요. 지금 두산 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우리 삼성의 레전드이지 두산의 감독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동안 한국 야구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했던 사례가 선동열 감독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동열 감독도 배태에서만 생활을 했었는데 삼성의 감독이 됐었고요. 선동열 감독과 이승엽 감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선동열 감독은 삼성에서 코치를 거쳤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성적을 곧바로 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코치 경험을 하지 않았고 이제 2시즌을 보냈습니다만 2010년대 두산의 성적을 쭉 보세요. 계속해서 한국 시리즈를 갔던 팀이 두산입니다. 두산 팬들에게 4위나 5위의 성적은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엽 감독을 두산의 감독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으로 다가온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투수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팬들은 투막가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막가세처럼 순서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닝 쪼개기를 과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두산 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승엽 감독이 홈런왕 출신이기 때문에 굵은 야구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스몰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고 야구 스타일 자체가 현대 야구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 야구는 타고 투저입니다. 한두 점으로 경기가 결정되는 야구가 아닌데 여기에 스몰볼 야구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승엽 감독 영입은 구단주 픽이었다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에 이승엽 감독이 상위권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지금보다 적었을 거예요.
이제 두산에서는 김상진 투수 코치라든지 여러 좀 코치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김상진 투수 코치는 두산의 레전드 출신이죠.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두산 레전드 출신을 홀대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박흥식 코치라든지 김한수 코치라든지 이승엽 감독이 직접 데려왔던 코치들도 결국은 재계약에 실패를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프론트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산은 감독 계약이 1년 남은 이승엽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코치들을 교체하면서 감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산과 LG는 영원한 라이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LG 팬들이 느꼈던 감정, 우리는 왜 두산을 이기지 못할까? 이것이 최근 2년 동안 역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LG 프론트들, 단장이나 감독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두산 베어스다. 2군 훈련장을 제대로 만들었던 것이 두산을 벤치마킹해서 LG가 만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잠실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러니까 수비력이 뛰어난 우리도 정수빈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혜민 선수를 FA로 영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가 두산을 벤치마킹해서 지금의 LG를 만들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은 삼성의 왕조가 이어졌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SK라고 본다면 SK 다음은 바로 두산이었어요. 누가 봐도 두산 왕조가 KBO 리그 최강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왕조 시절과 비교하면 너무나 지금 성적이 초라한데다가 최대 라이벌인 LG의 약진을 바라보는 두산 팬들의 심정은 과거 LG 팬들이 오랫동안 두산을 지켜봤던 그 심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산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비판이 집중됐던 구원투수진에 대한 쪼개기라든지 투막갓의 논란, 이거를 불식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 선발 투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외국인 선수를 잘 뽑는다면, 2명의 특급 외국인 선수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런 논란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내년 시즌에는 지금보다 신인 선수들에 대한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도 암흑기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두산의 화수빈 야구가 빛을 발한 건 김태형 감독만의 공이 아닙니다. 프런트가 굉장히 이런 지원을 잘 했었고 젊은 선수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산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